안녕하십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의 등불 진실의 확성기 정의의 목소리입니다. 또다시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가 유린당하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권력이 그리고 법의 심판대가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3불법 내란 계엄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가 지금 법정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는 단순한 재판 지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조롱이자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오늘은 김용현이 어떻게 법을 악용하여 정의를 피하려 하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이 모든 행태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그림자는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함께 분노하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벌어진 기가 막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김용현 측은 그야말로 생떼쓰기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자 변호인단이 느닷없이 재판부가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18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화 방첩사령부 대령에게 특검이 계엄 당시 개설된 비화폰 채팅방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채팅방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벌떼처럼 일어나 유도신문이다. 전문진술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문진술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검의 질문은 채팅방의 존재와 내용을 직접 목격했는지를 묻는 것이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마저 그건 그냥 목격 사실을 물어보는 것 아니냐며 상식적인 지적을 했지만 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재판은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변호인단은 재판을 강행하면 재판부를 기피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재판 방해 행위 사법부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보수 언론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그저 치열한 법리 다툼 정도로 포장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며 본질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진짜 의도는 법리 다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이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식기를 바라고 그 사이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생기기를 기대하는 비겁한 술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파렴치한 재판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 재판부뿐만 아니라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에도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수차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예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까지 냈습니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도 웃을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치 않았습니다.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지만 마침내 대법원이 이들의 마지막 발악에 최종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김용현 측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김용현은 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징역 몇 년 더 살고 덜 살고의 문제일까요? 첫째, 그는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재판을 끌어서 사법부와 검찰의 압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바꾸고 종국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만들어내려는 속셈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식고 언론의 관심이 멀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김용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이 모든 불법 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그분이 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김용현 개인의 죄를 묻는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언이 터져 나올지, 어떤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지, 그래서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현의 재판 지연은 곧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이 재판을 대하는 태도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법치를 말하지만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위협하는 법 앞에서는 한낱 무법자로 돌변합니다. 죄 없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는 94만 건의 압수수색과 멸문지화의 칼날을 휘두르던 검찰, 정작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혐의자 앞에서는 왜 이리도 작아지는 것입니까? 여당과 시민사회가 왜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는지 그 정당성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검찰 시스템 하에서는 결코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의 실체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사법부가 아직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이들의 어깃장을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꼼수, 또 다른 술수로 재판을 오염시키고 진실을 가리려 할 것입니다. 김용현의 재판방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은 결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우리가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내지 않으면 언제든 왜곡되고 묻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쿠데타적 발상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세력에게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군합발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시도가 없도록 만드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법을 희롱하며 시간을 끌 때 우리는 더 크게 소리치고 더 강하게 연대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널리 알려 진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저들의 꼼수를 막는 방패가 되고 진실을 향한 창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